예, 오늘 저희 백만 구독 특집이 있어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을 모셨는데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좀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 고성을 하면 안 되는데 37.4 마시면서 좀 진정하겠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예. 최근 이제 사법 처리가 계속되고 재판도 계속되고 있어서 한두 가지 짧게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혁 관련해서 조국이나 임종석에 대한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졌어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월요일 날요. 네. 문화일보에 칼럼이 나옵니다. 아, 예. 그때 은폐했던 덮어버린 3인방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중앙지검장 이성윤,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네. 그다음에 대통령 문재인, 네. 세 명이 이제 덮어버린 거예요. 네. 네. 근데 공소장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문재인입니다. 35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추미애가 김태은, 은혜 할 때, 김태은 이제 부장검사부터 5명을 기양 보냈어요. 네. 네. 이번에 3차장으로 복귀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때는 아마 완전히 위에서 3명이 막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고검에서 2명을 재기수하는 말은 기소하란 말입니다. 다시 수사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기소하라는 말이에요. 수사해서 불기소하면 안 됩니다. 네네. 기소하라는 말이고 결론은 이제 35번 나오는 문재인까지 저는 갈 수밖에 없다. 아, 그래요. 문재인까지 수사는 갈 것이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소는요? 수사를 이제 해봐야 되지만 공장에 35번 나오지만 범행이 제일 중요한 게 동기잖아요. 거기에 송병기 부시장 수첩에 문재인이가 이제 송철호 당선이 소원이다. 네. 그래서 이제 송철호가 임종석이 만나서 임종석이 대신 말해줬다. 이게 수첩에 나옵니다. 어차피 이게 문재인 수사는 불가피하고 수사해 보면 네. 혐의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총선 의원에게 기소까지 갈 수 있다. 네. 최근에 서창호 사의 압수했거든요. 네네. 전부 줄줄이 이제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범이 많은 사건 경우에 예. 주범 있잖아요. 예. 주범이 사법 처리를 안 받으면 그 사건은 계속 미결 상태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용두삼이 꼬리 자르기인데 네. 결국은 이제 문재인이 빠져버리면 범행 동기 부분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조국이나 임종석이는 송철호를 잘 몰라요. 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러다가 왜 그랬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하네. 그러니까요. 네, 나머지는. 저는 결국 임종석이나 이제 조국의 기소는 100%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부분이 안 넣을 수가 없다. 이미 수첩에 송병기 수첩하고 그다음에 임동호 씨라고요. 네. 이분이 다 자백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울산시 선거농단 이 사건은 문재인에 대한 수사 기소, 기소 여부를 검찰이 수사 결과 결정하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이것은 미결 상태다. 그렇습니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통계 조작 의혹 사건도 지금 계속해서 장하성에 이어서 김상조까지 정책실장 지낸자들이 다 지금 소환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 사건도 이게 똑같죠.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감사원에서 22명을 네. 고발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구속영장은 일부 기각됐지만 그렇게 계속 소환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문재인이가 황수경 네. 통계청장을요. 예. 그때 바꿨잖아, 강신욱으로. 이게 다 문재인이가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통계법은 워낙 규정이 명확합니다. 통계 작성 도중에 자료를 보는 자체가 범죄예요. 미리. 전화하고 이게 압력 연계 94번입니다. 예. 따라서 이 부분도 지금 정책실장만 4명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 22명이 돼 있는데 이걸 다 움직이는 누굽니까? 이것도 이게 문제이죠. 이거는 저는 불가피하다 봐요. 문재인이는 진짜 범죄 집단의 수괴였네요. 그럼요. 22명을 어떻게 누가 움직입니까? 정책실장 4명에 장관이 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장관. 김현미부터 해서. 예. 예. 이걸 이게 누가 책임지냐고. 최종적으로. 이거는 이것도 명백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통계 조작 의혹 사건도 문재인에 대한 수사 기소가 없으면 미결 상태다. 그렇습니다. 사건이 완결이 안 된다. 예. 그래요. 문재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일단 선거 이겨놓고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창호로 이제 그거로 일단 먼저 기소가 되면 서창호로 그건 뇌물이에요. 거의 끝납니까? 서창호 압수수색했다니까. 어허. 근데 재밌는 게 서창호가 이혼했잖아요. 서창호가 문다의 남편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니, 남남 그러니까 이었잖아요. 근데
서창호 집이 양산이에요. 양산을 양산을 압수했어요. 야, 문재인 집에서 바로 옆에 이혼했는데 바로 옆에 산다? 그래요? 제가 위장 이혼을 많이 제기했잖아요. 서창호 집이 양산이에요. 서창호 기사를 잘 보세요. 참 이상한 사람이네. 예. 알겠어요. 그 사건으로 먼저 들어갈 수도 있다. 그건 뇌물이니까 1억이 넘잖아요. 월 750에 생활비 250. 그게 제3자 뇌물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1억 넘으면 10년 이상이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조희연이가 서울시 교육감이요. 이게 정교조 하다가 그 해고된 사람 특혜 채용한 그 사건이죠. 2심에서도 또 유죄가 났네요. 재판 이제 끝났다 보면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문제는 2심제입니다. 그렇죠. 예.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이죠. 이미 정교조 교사 5명을 짜고 이게 특채시인 거죠. 이미 그 재판은 끝났다. 대법원은 의미 없다. 사실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조희연은요. 이제 그 교육감이 날아가고요. 그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2년 못 하고요. 그다음에 또 기간 지나서 2년 더 못 하기 때문에 교육계에서 이제 영구 퇴출됐다. 나이가 67이거든요. 이제 끝났다 보면 돼요. 그래요? 어제 그 재판장 걸어 나오는 조희연이 얼굴을 제가 보도된 걸 잠깐 보니까 얼굴이 뭐 완전히 허해가지고 뭐 사람 얼굴이 아니더라고. 이럴 때는 이게 멍하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멍하니 제가 여러 유죄받고 놓은 제 어린이들 많잖아요. 표정 보면 이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대법이 이게 할 거 아닙니까? 이자가 담은 몇 달이라도 더 해먹으려고. 한 3-4달. 그럼 대법에서 바로 판결을 내려서 이번 40 총선 전에 유죄 확정시켜 버려 가지고 재보궐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이 교육감 임기가 남았으니까 이번 총선 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까지는 이게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항소를 일주일 내 늦게 하고 그러면 이게 대법원 기록 넘어가는데 거의 한 달 걸려요. 그리고 이게 대법원을 빨리 해도 3-4달이니까 그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예. 뭐 일단 그건 또 법적으로 이 조희연이라는 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있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강성이라는 자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 악수하다가 한 7초 가까이 손을 꽉 잡으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이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뭐 추가 조치는 안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법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저 좌파 방송이나 강성이 봤더니 3가지 주장이 있더라고. 첫째는 지금이 왕조 시대냐, 왕조에도 아니랬다 이렇게 하잖아요. 왕조에서는 이러면 민주당 애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왕조에도 안 그랬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자유대한민국이냐 북한도 안 이런다. 북한도 두 번째 주장이고 세 번째 윤석열이 독재냐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적이 없다. 문재인 때도 이런 3가지 주장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냥 3가지 주장만 반박하면 왕조 시대 이러면요 사지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사지를 찢어집니다. 이게 능지처참 거열형이라고 그래. 거열형. 왕조 시대 왕한테 이러면요 사지 들고 안 나갑니다. 그냥 내 말이 그 말로 찢어버리는. 그다음에 북한에서 이런다. 이러면요 고사포로 쏘아 죽여버려. 이거 그냥 안 끌고 가면 고사포로.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적이 없다. 이게 신발 열사 정창옥 신발 열사죠. 문재인 때는요 정말 국회 왔을 때 멀리 문재인 근처당가 신발 가지고 고소 고발하고 이게 얼마나 괴롭혀가 구속 결국은 이거 무죄 받았는데. 무죄 받았어요. 근데 다른 걸로 보복해가지고 이게 다른 걸로 처벌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문재인 때인데 아니 문재인 근처당가 신발 항의했다고 다 고소고발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손을 꽉 잡고 자기 쪽으로 땡기는 거예요. 땡기는 거예요. 그러고 이게 경호원이 안 말렸으면 개소했겠죠. 자기들은 3초라는데 경호원이 떼놔서 이게 3초지 안 떼놨으면 이게 3분 할지 언제 할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심각한 이게 경호 위해 행위고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폭력으로 봐요. 우리 그 싫다는 여자 자꾸 손잡고 꽉 잡고 놓고 우리 헤어지면 안 된다. 이게 폭행이나 판례가 있어. 그다음에 저는 공무집행 방해로 봐요. 이 공공행사에 이 좋은 행사에 고래고래 감 지르고 방해하는 거 있잖아요. 고성. 이게 공무방해죠. 법적으로 2가지 해당된다. 폭력과 공무집행 방해. 그래서 사법 처리해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 경호실 입장에서는 뭐 경호실이 나서서 뭐 하는 거가 좀 그럴 수는 있던데 이거는 뭐 김상진한테 시켜서 고발하게 해줘. 그 제3자가 이건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재명이 말이에요.
우리 북한이라 그랬어요. 근데 당에서 지그들도 시급했는지 우리 자를 빼고 뭐 속기를 올렸대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제 채널 A에서요. 예. 처음으로 패널들이 그런 발언 잘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감을 느낀다. 이렇게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예.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 두 가지 망상이 있는 것 같아.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정권이 자기를 죽인다는 망상. 그다음에 북한 정권이 정말로 이게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막고 있다. 이런 게 망상 중에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의가 평안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들의 노력을 폄훼하면 안 된대. 야, 이 자들은 북한은요 정말 담담타타 자기들이 불리하면 대화해요. 그럼 유리하면 이게 때립니다. 그래서 이게 대화하는 척하면서 그 돈 가지고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다 했잖아요. 언제 북한이 평화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이걸 노력을 우리 북한은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막고 있다. 이거는 엄청나게 망상이다. 예. 뭐 이재명의 말은 그 하나하나 논평하려고 그러면 참 이제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총괄합시다. 망상이다. 그렇습니다. 망상이다. 자, 이 이재명이는 뭐 국가 권력 전체가 또 언론이 뭐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망상에 젖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재명이 잡으러 원희룡이 보냈으면 됐지. 그럼 뭘 국가 권력이 나서. 그 원희룡이 이재명이 사무실 바로 맞짱 뜨는 맞은편에 사무실을 얻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원희룡하고 이제 이재명 이것도요. 네. 제가 이제 여러 방송에 나가거든요. 네. 나가면 이제 그 항상 그 가는 데마다 제가 이름대로 된다. 그러면서 이게 그 1, 2, 3, 4. 원희룡이 1이고 그다음에 1, 2, 3, 4. 이재명 2. 이재명이가 2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이제 고 박사님 TV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근거를 왜 원희룡이가 1이냐. 근거를 짧게 4개만 말씀드리면 자, 첫째. 인천 민심이 요동친다. 돈봉투. 돈봉투 전부 게 인천 의원들이죠. 그래요. 송영길, 윤관석, 이승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돈봉투 뿌린 것 때문에 인천 민심이 많이 돌아서고 있어요. 계양도 인천이잖아. 이게 첫째 이유.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윤형선 후보가 있잖아. 그래요. 이분하고 사전 조율이 잘 됐어. 그래요. 마포의 김경률 회계사는 김성동 위원장이 반발하죠. 인천에 반발합니까? 미리 원희룡이 역시 정치이더라고. 미리 사전에 다 양해 구하고 이래서 이게 협조가 잘 돼. 그럼 윤영선이 선대본부장을 맡겠네. 그렇죠. 다른 자리도. 이게 두 번째 이유야.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재명이가 계속 법정 가면서 마이너스 까먹고 있어요. 어제도 이게 선거법 나가고 하면서 이게 계속 사법에서 부각되고 있잖아. 이재명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여기 세 번째. 마지막에 가장 선거 기간 중에 법원에 나오라 그러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러면 선거 못 하잖아. 유세를. 그러니까 못한다니까요. 이재명이 큰일 났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선거를 해도 이게 재판은 진행된다고. 개는 지지도 기차 가듯이 선거를 해도 이게 재판은 진행된다고. 그럼 제가 논평을 잘못했네. 나는 이제 원희룡이 개항을 해 가면 이재명이는 선거 끝날 때까지 개항을 해서 한 발짝도 못 나온다 그랬거든. 재판 가야 되는데 재판 가려면 한 발짝 나오겠네 이거. 서초동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죠. 서초동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부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원희룡 장관의 개인기입니다. 상승 장군, 오전 무패, 좌파와의 싸움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그렇죠. 이게 바로 원희룡 장관의 개인기입니다. 옛날에 윤영선 후보도 10% 정도 차이 났죠. 그렇죠. 그 정도는 많이 쫓아갔어요. 그 정도는 이게 원희룡 장관 개인기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제 4가지 이유로 원희룡 1등, 이재명 2등 이렇게 저는 봅니다.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어요. 제주도지사 두 번째 할 때가 무소속으로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좌파 후보랑 시작을 했는데 그때 20% 떨어졌어요. 이거를 한 달도 안 되는 그 2주 사이에 따라 붙이더라고. 그럼요. 진짜 이게 선거의 기재입니다. 야, 저는 윤영수 후보하고 미리 사전에 조율하는 거 보고 역시 이제 김경률 회계사보다는 한 수위다. 한 수위다.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 미리 사전 작업을 다 해요. 아니 그 한 수위라 그러면 원희룡이 섭섭하지. 한 서너 수위지.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이 돌덩어리요. 우리나라의 악기를 막는 장애물 중에 장애물 이 돌덩이 있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돌덩이를 가볍게 저는 치워버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더 들을게요. 이낙연 신당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근데 그 이준석하고 손 잡냐 안 잡냐. 이준석하고 손 잡아버리면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 돌 낙석이 돼요. 낙석이. 낙석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이낙연은 이준석 밑으로 갑니다. 여러모로. 결국 근데 이준석만 띄워주고 이낙연은 끝나는 거예요. 저는 손 잡는 순간에 이낙연은 끝나요. 낙엽 따라 떠나간. 그렇죠. 근데 그나마 조금 사는 길은요. 절대 이준석이하고 손잡으면 안 돼. 독자적으로 호남에 나가면요. 그래도 저는 선전에서 몇 석 건지다 봐요. 호남이 조금 변화가 있다고 하는 얘기들도 들려요.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이 20몇 프로 급락하고 있어요. 예. 호남이 이재명을 버리고 있습니다. 호남이 이재명을 지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준석하고 손잡으면 호남이 안 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준석 공약 중에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다 없앤다. 이러면 이낙연하고 공약이 안 맞잖아요. 저는 이낙연이가 빨리 손 떼고 독자 노선으로 호남을 공략하면 네. 상당히 민주당 이재명한테는 선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이 사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호남에 호소해라. 예. 괜히 이준석하고 손잡으면 안 된다. 괜히 허접한 것들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예. 그래요. 자, 예. 인사만. 자 잠깐만요. 오서거사님이 구독자 100만 돌파 응원합니다. 이렇게 슈퍼챗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그 고성호 TV 모든 분들이 100만 구독 돌파를 다 이렇게 자축하고 환영하고 계신데 우리 100만 돌파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정말 헌신적으로 하셨는데 아마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님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소회의 말씀도 좀 듣고 싶고 또 지난주에 오픈한 서정욱 TV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구독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 말씀도 드립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이제 100만 진심을 축하하고요. 네. 뭐 제가 이제 기한 거는 뭐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 이거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방송을 처음 한 게 고 박사님 유튜브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문재인 정권과 치열하게 싸워서 네. 정권 교체를 일궜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 완전하게 정권 교체하고 네. 그다음에 차기 권력 재창출까지 끝까지 이제 박사님과 함께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네. 어제 저번 주에 처음 왔을 때 네. 박사님 방송할 때 구독자 1명이었거든요. 1명이요? 예, 알릴 방법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서정욱 TV 치면 고성국, 이봉규, 멸콩 이런 것만 나오니까 서정욱 TV를 구독을 못 눌렀는데 제가 개국 인사를 여러분이 정말 이게 여러분들이 개국 축하 인사를 보내줘서 개국이라는 단어로 겨우 해서 이제 이거 일주일인데 한 8만 3천까지 오게 된 거. 박사님의 정말 너무 도와주셔서 이거 무슨 말씀? 감사하고 예. 앞으로 이제 박사님 10불도 안 되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어때 오늘 제가 논평을 들어보니 네. 제하고 이게 생각이 100% 똑같고 그런가요? 1.1억도 제가 뭐 더 보탤 것도 없고 앞으로 이제 총선 승리까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정권 재창출까지 한 길로 함께 가는 우리의 동지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가 서정욱 TV를 일주일 전에 개국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의 서정욱 TV에 가셔서 함께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